안녕하세요. 뉴욕교의 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입니다. 이날 테슬라 주가가 10% 이상 크게 오르면서 S&P 500 지수와 그리고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우선 시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이날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가 이제 장 마감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12% 상승했습니다. 우선 개별 지수별로 보면 다우 지수가 0.18%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는 0.47%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90% 상승했습니다. 우선 이제 S&P 500 지수에 테슬라가 이제 편입이 돼 있고, 그리고 나스닥 지수에 이제 테슬라가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테슬라 주가가 10% 이상 오르면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컸고요. 다우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발표되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우선 개별 종목 중에 테슬라 주가가 오늘 10% 이상 크게 오르면서 이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섰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가장 큰 이제 뉴스로는 렌터카 업체 허츠가 그 테슬라 차량을 10만 대 주문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 같은 소식에 이제 테슬라 주가가 크게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이었는데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의 목표가를 1,200달러로 상향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우선 이제 테슬라 주가가 10% 이상 크게 오르면서 시장 분위기를 주도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등과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이번 주에 모두 발표가 됩니다. 아무래도 IT 기업들의 기업 실적이 여전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주가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날 페이스북 주가는 장중에 한 1% 이상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장 마감 후에 실적 기대감이 유지가 되면서 1% 이상 상승을 했고, 그리고 장 마감 후 시간의 거래에서도 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주가와 이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두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인데요. 이들 종목은 모두 소폭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날 WTI 가격이 배럴당 85달러를 장중에 넘어서면서 이제 에너지 관련주도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엑슨모빌이 2%가량 상승했고요. 그리고 쉐브론은 0.9%가량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이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에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까지 111개의 기업들이 이제 실적을 발표했고, 이 중에 84%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 기업 순이익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한 35%가량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멘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커먼웰스 파이낸셜 네트워크의 아누 게거라는 글로벌 투자 전략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닝이 자꾸 이제 오르는 이러한 흐름들이, 이러한 조류가 이제 모든 배를 위로 띄우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의 이 강세장이라는 이 화랑장에 추가적인 연료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지금 아주 강하게 출발을 하고 있다. 최근에 그 공급망 버틀렉이나 아니면 그 노동력 부족과 같은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예상치를 웃돌면서 이제 주가를 모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알렉스 샬로프 씨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시장이 make it, 그러니까 예상치에 지금 달성하거나 혹은 break it, 그것을 뛰어넘는 형태의 실적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그 실적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보다는 거의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혹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 기대는 항상 긍정적인 실적이었고,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지금 최근 몇 달간 기술주들이 상당히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기술주들이 다시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자기는 예상을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MC 마켓의 마이클 휴슨 씨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번 실적 보고서에서 이제 가장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대다수 분야의 기업들이 고객들에게 이제 매출의 감소 없이 고객들에게 이제 가격 상승분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난주 이제 스냅의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었는데요. 그러한 실망스러운 실적 자체가 기술주의 하나의 그 탄광 속의 카나리아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술주 실적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지만 다른 기술
기업들이 만약에 암울한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된다면 투자자들은 또다시 빠르게 이런 심리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될 수 있다. 그 심리가 상당히 이게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섹터별로 보시면 이미 소비재가 2%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가 1% 이상 상승했고요. 그리고 자재, 통신, 기술주들이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11개 섹터 중에 2가지 섹터인 금융주와 유틸리티 관련주는 하락을 했습니다. 이날 장 마감 후에 페이스북에 실적이 나왔는데요. 실적 발표 후에 주가는 한 2%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일단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3.22달러로 시장이 예상한 3.19달러를 웃돌았고요.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는 290억 달러 정도로 295억 달러를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못 미쳤습니다. 매출은 좀 못 미쳤고 순이익은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일간 활동 사용자 같은 경우는 예상에 부합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월간 활동 사용자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조금 못 미치긴 했는데 29억 1천만 명, 그리고 예상치는 29억 3천만 명, 예상보다 조금 못 미쳤고요. 그리고 그 1인당 평균 매출 같은 경우는 10달러 정도로 예상치인 10.15달러를 소폭 못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5%가량 올랐고요. 그리고 4분기 매출 예상치는 지금 315억 달러에서 340억 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인 한 348억 달러에 소폭 못 미치는 수준이긴 한데요. 페이스북 자체가 이제 그 애플의 그 사생활 보호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그 계속된 역풍이 있을 거라고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마스터카드가 백킷이라는 회사와 제휴해서 이제 가상화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날 백킷의 주가가 오늘 280% 이상 폭등을 했고요. 마스터카드 주가는 한 0.6%가량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마스터카드가 일반 기업이나 은행들 혹은 상인들이 이 가상화폐 결제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제 더 쉽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마스터카드를 통해서 은행이나 혹은 금융기관들이 이 결제, 가상화폐 그 직불이나 혹은 신용카드를 발행할 수가 있게 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물건을 결제할 때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로 결제하거나 혹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화당의 랜드폴 미국 상원 의원이 이제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이제 발언한 것이 있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분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인데요. 자기가 볼 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면 이제 그 가상화폐가 세계적인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전 세계 기축통화는 바로 달러화죠. 그러니까 크립토가 이 달러화의 지위를 빼앗을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폴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상화폐를 좀 적극적으로 이제 지지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특히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이 대선 캠페인에 나선 적이 있는데요. 그때 기부금으로 비트코인을 받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이제 기사들을 보면 공화당 의원들 내에서도 이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랜드폴 의원의 발언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날 나온 소식 중에 이제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소식을 내놨습니다. 이제 6세에서 11세 아동을 대상으로 자사의 백신을 접종한 결과 이제 이들에게서 강한 면역 반응이 나왔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모더나의 주가는 7% 이상 이날 상승을 했습니다. 우선 결과 자료를 보면 2차례 50 마이크로그램, 그러니까 성인에게 접종한 이제 용량의 절반에 해당되는 백신을 접종한 결과 이제 항체 레벨이 그 일반 이제 젊은 성인의 한 1.5배 수준으로 강한 면역 반응을 보였다라는 결과를 내놨는데요.
이번 결과는 이제 4,700명을 대상으로 한 그 임상 결과고요. 이거는 6살에서 11세 아동에 대한 겁니다. 앞서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는 5세에서 12세 아동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그 임상 결과를 내놨고, 그에 따라서 이제 바로 다음 날인 내일 FDA 외부 자문위원회가 이 5세에서 11세 아동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지 여부에 대한 이제 권고 결정을 내일 내리게 됩니다. 예산안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련 뉴스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바이든의 그 소셜 스pen딩인 사회복지 예산 3조 5천억 달러 규모죠. 이 규모를 그러니까 축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 나설 예정인데요. 28일부터 이제 그 이탈리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에 앞서서 지금 바이든과 민주당이 예산안 합의를 이루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 3조 5천억 달러 예산안 규모를 1조 5천억에서 한 2조 달러까지 줄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계획을 하고 있는 데는 조 만친 의원이죠. 민주당 상원 의원이 이 3조 5천억 달러 규모가 너무 크다고 계속 반대해 왔기 때문인데요. 만친 의원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도 1조 5천억 달러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기사에 보시면 바이든 대통령이 만친 의원과 그리고 척 슈머 민주당 이제 상원 원내대표죠. 이 두 사람을 집으로 초대해서 조찬 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예산안과 관련한 설득에 들어갔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만친 의원이 이 회동 후에 이번 주말까지는 이제 대체적인 틀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체적인 틀, 개념상의 이런 틀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인 지출안에 대해서 합의를 이룰 것이라는 좀 뉘앙스를 밝혔는데요. 그렇지만 이 만친 의원이 제출한 이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 자체가 민주당 하원의 그 진보 세력들의 구미에 맞을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페이스북 실적을 봤고요. 내일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비자 등과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또 발표가 됩니다. 내일은 관련 소식 갖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